네, 이번 키워드 실명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의 조기 귀국 요청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이번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해서 직접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한 모습 일단 같이 보고 올까요?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상당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송영길 대표의 귀국도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의원님. 근데 이번 사안을 두고 사실 이거 사안이 터지고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수사는 지금 사실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수사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일관되게 본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물론 아직 이제 정확하게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뭐 보도되거나 혹은 이제 검찰발로 나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저게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것이 정황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응했던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을 때 그게 실제로 진상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책임자들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하거나 했던 조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대표가 정황에 대한 일단 인정을 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뭐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루자가 뭐 몇 명 될 것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제 포괄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과를 저렇게 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실은 당사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남은 문제는 당에서 선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뭐 부동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사실은 출당을 권고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이 조금 전개되는 거를 보면서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을 통해서 전부가 밝혀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당 혹은 뭐 탈당 권고라는 이런 조치는 좀 약간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조치들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위한 조치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자칫하면 검찰 수사를 좀 뭐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실효성 없는 진상 조사라는 것들은 그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보다는 어느 정도 전모가 좀 드러나면 당에서 선제적인 조치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제적으로 당에서 할 수 있는 바는 어제다 좀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어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한 얘기가 뭐냐. 송영길 전 대표한테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당은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영길 대표 곧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뭐라고 했는지 저희 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송영길 대표
이번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기 전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취재진이 좀 취재를 한 바입니다. 이번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내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 당의 입장을 나는 들었지만 내 입장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약간 뉘앙스가 과연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OX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7월 귀국 전에 조기 귀국할 것이다. OX. 하나, 둘, 셋. 두 분은 들어온다. 두 분은 안 들어온다. 근데 약간 좀 묘한 게 이게 뭐 보수 진보로 나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조 의원님, 일단 들어올 것이다. 예, 그건 그 지금 상황의 전개상 네.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조기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기 귀국할 것이다라고. 그럼 본인 의사는 어떨까요? 본인 의사는 어쨌든 당신은 이제 나와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가 네. 결국에는 어쨌든 그 뭐 전당대회 과정에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분들로부터 네. 발생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진 출석의 형식이든 뭐 구인의 형식이든 뭐 그건 알 수 없으나 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건욱 소장님은 예. X를 드셨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첫 일성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죠. 정치는 상식이고 공감이거든요. 그 경선 누굴 위해서 한 건가요? 당대표 경선 본인을 위해서 경선을 뛰었고 그 캠프에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돈도 본인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아마 살포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느냐. 그리고 네. 당대표가 나서서 귀국을 좀 하고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네. 이 돈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거의 굉장히 응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사례를 봐도 2008년에 국민의힘 전신도 박희태 당시 대표가 이제 네. 돈 살포하고 그게 이제 천막 당사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빨리 수습이 안 되면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들어와야 된다의 방점인데 X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은 네. 뭐 기자회견을 한다. 당대표가 그렇게 빨리 귀국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와야 빨리 되는데 안 들어올 가서 것 같다.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네. 책임 있는 전직 당 대표여야 하는데 네. 지금 뭐 파리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는 뭔가 변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본인이 당당하다라고 하면 들어와서 좀 조사를 제대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에 좀 그나마 이제 좀 피해를 좀 덜 주는 것일 텐데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 안 오겠다는 것과 진배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압력은 굉장히 커지겠지만 네.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돌아오는 길이 네. 정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빨리 들어와서 뭐 자백해라라는 느낌으로 거의 형사처럼 지금 말씀을 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일단 반반 나뉘었습니다.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걸 보니까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구체적 정황 녹취의 고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면 돌파로 지금 선회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사안이 나왔을 때 윤관석 의원의 이름, 실명이 거론되는 정황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일단 같이 들어볼까요? 명백한 국면 전환형 그 기획 수사 무리한 좀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네. 일단 윤관석 의원 본인이 지금 이 피의자 지금 당사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맞지 않다. 이거는 기획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맡긴다는 건 검찰이 기획 수사를 얘기했었던 거랑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 처음에 당 일각에서 네. 사실은 이제 이정근 씨가 이제 신병이 확보되고 네. 그리고 뭐 녹음 파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저런 소위 이 정황들이 검찰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은 그 전에 갖고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터뜨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초에 그 수사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시기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의 문제는 그럼 나중에 하면 문제가 없고 그 전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냐? 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실체적 진실을 빨리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네.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게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도 떳떳하면 빨리 소명하고 저 의혹을 좀 벗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이제 촉구한 것이고요. 공정하고 또 신속한 수사를 네. 이제 촉구를 한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관옥 소장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정치 검찰이다. 검찰이 지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였던 여러 수사들이 있었고 좀 뭐 노웅래 의원 건도 있었고 쭉 그 사안 때 늘 검찰이 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도 또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진술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바게닝을 한 것 같고 이게 사안이 또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분이 업자한테 한 10억을 받아가지고 1심 판결이 났어요. 근데 나왔죠. 검찰은 3년을 구형합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4년 6개월을 선고를 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검찰하고 뭔가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녹취 파일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 뭔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네. 뭔가 당에 조사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면 그것과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러면 네. 당의 조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실 조사 이런 걸로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사를 못 하겠다. 저는 처음에 모든 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진술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실 조사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공정한 수사 이거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묘하거든요. 네. 정부 여당의 지지율 굉장히 땅에 떨어졌어요. 네. 20대 밑으로 가 있다는 거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이거 탄핵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임안의 영역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을 꺼집어냈다는 거는 뭔가 검찰이 정책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은 있거든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돈이 살포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죠. 근데 아까 나온 선제적으로 당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동산 땅 투기 의혹 그때 대표가 송영길 대표였었어요. 그때 사실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일단 탈당을 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들어와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은 최소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조 의원님, 만약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20명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20명까지 되면 20명이 탈당을 하면 이건 너무 큰 사안 아닙니까 또? 근데 이제 지금 말이 20명, 10명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 정도 규모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찌됐든 소위 이제 지금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종의 이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것에
일종의 그 관여했던 일종의 주최 측들이겠죠. 네. 주최 측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무를 받았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다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니기 아직 때문에 안 됐죠. 추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앞 단계는 좀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실명이 거론이 되고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의 경우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 그리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좀 관여가 돼 있느냐 이걸 규명하는 게 아마도 이번 사건의 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